네, 그러면 백나래 기자와 함께 터키 쿠데타 사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보나 PD도 얘기를 했는데 네. 터키 쿠데타가 실패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AP통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고위 관리를 이용해서 지금 쿠데타가 실패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보도는 했는데요. 아직 그게 정확하게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에 시작이 됐는데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낮이나 이런 때보다는 주로 이제 밤에 통제권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밤에 좀 이렇게 기습적으로 실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렇게 군 검찰과 고위 지휘관 46명이 주동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터키는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터키 시간으로 어젯밤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이제 쿠데타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예. 지금 쿠데타가 한창 진행이 되고 쿠데타가 원래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이거든요. 언론을 장악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접수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게 이제 쿠데타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터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쿠데타 세력이 그 민영 방송국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을 접수했다. 그리고 계속 헌법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외교 질서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칠 것 없이 쿠데타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그 일부 지금 총격전이 벌어지고 정부군이 계속 이 쿠데타 군부를 장악하려고 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금 다시 조금 판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재외국민 안전점검 긴급회의도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시 이와 관련해서 현장 연결도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신의 보도를 보면 군 검찰과 고위 지휘관 46명이라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윤곽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의 윤곽, 군부로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군검찰 그리고 고위 지휘관 46명이 지금 쿠데타를 기도했다 이런 외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군부의 세력들이 이 쿠데타에 동참했는지는 아직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쿠데타가 발생한 그 시점에 그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를 벗어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탱크와 헬기 그리고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와 그리고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이 쿠데타 세력이 이 수도에 진입한 거를 보면 꽤 많은 군부가 동참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로 지금 군부가 여기에 동참을 했는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이 귀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쿠데타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쿠데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지금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국가 권력을 우리가 접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만 있는데요.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이슬람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는 세속주의의 어떤 대표하는 어떤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 군부 사이에 이 세력 간의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이슬람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왔고 군부는 여기에다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도를 비운 틈을 타서 이렇게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터키에서는 쿠데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군이 이렇게 정체 전면에 나서는 겁니까? 쿠데타가 터키에서는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가 4차례가 있었습니다. 1960년에 한 차례가 있었고 71년에 한 번, 80년에 한 번, 그리고 97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정의 권력을 이양해 왔던 건데요. 그 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군부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를 와해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부가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어떤 그 정치에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터키에서는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네. 그 군 관계자 출신이지만 그 터키 건국 과정에서 이렇게 군이 중심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세속주의와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이념 자체는 세속주의죠. 그래서 사실 이 터키를 통치하는 그 과정에서는 세속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친이슬람 성향,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세속주의를 추진하는 그 군부와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터키 같은 경우는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굉장히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런 그 에르도안 정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이슬람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아주 기존의 그런 그 세속주의와 그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터키의 쿠데타 소식에 전 세계 각국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터키가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터키는 1952년부터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습니다.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그 유럽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죠.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그 유럽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이 모여서 결성한 군사 동맹 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국가 IS라고 하죠. IS가 굉장히 그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그 동맹군들이 IS를 공습하고 있는데 터키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 터키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연합군에는 중요한 자리가 된 겁니다. 특히 이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터키의 공군 기지에서 그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그 IS를 공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와 굉장히 좀 전략적인 관계들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쿠데타가 발생했다라는 이 소식들이 이렇게 타전이 되었을 때 그 국제사회에서 터키의 안정을 촉구한다. 터키는 그 유혈 사태 없이 안정적으로 이제 사태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발표들을 하다가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니까 즉각 미국 정부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 이유는 사실 이 터키 정부가 IS 공습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유럽의 안보, 미국의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정권을 빨리 신속하게 지지를 해주고 쿠데타 세력을 빨리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앞서도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약 7시간 만이죠. 이제 터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사태가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좀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쿠데타가 발생을 했을 때 수도 앙카라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 아시겠지만 터키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네. 넓은 나라 한복판에 이제 수도 앙카라가 있고 그리고 서북부에 최대 도시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이 두 이제 도시가 그 터키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시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도 앙카라에 있는데 아마 휴가차 그 서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동을 했다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앙카라와 이스탄불의 공항이 폐쇄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한 7시간 만에 앙카라는 아마 공항이 폐쇄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네. 이스탄불 공항으로 그 도착을 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도착한 이스탄불 공항은 아타튀르크 공항인데요. 아타튀르크 공항은 지난달 말에 그 대형 테러가 자폭 테러가 발생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던 그런 곳인데 이곳으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귀환을 한 것이죠. 서부 지역에서. 귀환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인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관건인데 아직은 지금 그런 분위기들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는 아직은 이제 잡히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통신에서는 터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마 이제 조금 뒤면 이제 통제권을 장악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고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환을 도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탄불이나 앙카라 쪽으로 귀환을 도모를 하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터키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거는 나다. 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고 그 국민으로부터 내가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는 정통성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쿠데타 세력에
에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지금 거리로 빨리 뛰어나와서 광장과 공항으로 뛰어나와서 쿠데타 세력에 반대하는 그리고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호소들을 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빨리 복귀를 하겠다. 그리고 쿠데타는 곧 진압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의 말처럼 일단 쿠데타가 진압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고 네. 좀 실패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는 것 같고 하지만 조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참 중요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195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63세 정도 됐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시장을 역임하고 총리를 3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 시절에는 터키가 총리 중심제였어요. 네. 그 총리에게 실권이 다 있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로서 실권을 모두 이렇게 장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터키에는 총리를 4번 지낼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시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실권을 대통령 중심제로 옮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 8월 28일에 취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이슬람 정책을 계속해서 펴면서 그런 세속주의 쪽의 어떤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쪽에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적대적인 세력도 많아졌고 그런 배경 속에서 아마 이번에 쿠데타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